하이. 오랜만에 시장 리뷰나 좀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한국 시장에 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랑 그냥 해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이 말해 오긴 했잖아요. 미국 시장보다 한국이 좋을 거고, 상법 개정되면 구조적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붐은 온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붐이, 마이크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붐도 결국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뭘 볼 거냐 인데, 저는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가장 선호하고, 그래도 이제 소부장을 산다면 장비는 빼고 소재 부품을 살 것 같습니다. 소재 부품, 그거는 제가 올린 리뷰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를 모아보기라는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왔는지 그 과거 글들을 다 올려드린 글인데, 그거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녹방은 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제일 선호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베타를 노려보려면 소재 부품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SK 하이닉스도 괜찮은데 조금 더 베타를 추구하면 스퀘어도 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스퀘어가 이게 지주사처럼 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이게 스퀘어 리콜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큼 반영해준다라는 논리로 이제 치게 되면 스퀘어의 상승이 이번 장에선 전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SK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베타를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닉스보다는 스퀘어를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스퀘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만약에 베타를 추구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다 저평가 받고 있다곤 하지만 스퀘어도 되게 저평가 받고 있긴 하잖아요. SK 하이닉스 지분을 얘네가 몇 퍼센트 들고 있지?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들고 있는데 닉스가 지금 160조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0%, 16조, 32조죠. 근데 스퀘어 지금 시총이 17조니까 사실 업사이드는 되게 많이 열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죠. 그 지분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스퀘어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 전략은 진짜 명확해요. 그냥 한국을 사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은 그냥 한국을 사자인데, 2차전지 빼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을 그냥 다 사는 겁니다. 그냥 엔터 사고, 뭐 변압기 사고, 조선 사고, 반도체 사고, 뭐 그냥 진짜 그냥 뭐 금융 지주사 사고, 그냥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짤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이오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라면 바이오를 섹터로 보고 넣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오는 이번 사이클 때 되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 왜 좀 되게 많이 불리하다라고, 이번 사이클 때 되게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숫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바이오가 잘 가려면 좀 이게 숫자가 잘 안 나오는 시장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뭐 비만은 좀 예외니까 빼고 이때가 그러니까 24년 이때가 사실 좀 뭐랄까 몇몇 섹터 빼고 우리나라 시장이 숫자가 막 그렇게까지 좋았던 때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숫자가 지금 다 좋잖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바이오는 좀 섹터로 바이오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뭐 펩토론도 많이 떨어졌지만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려왔죠. 이거는 좀 되게 리스키하다. 저는 펩토론 지금 가격이 막 이제 연호래 위원님도 리포트 쓰고 그러셨지만 저는 지금 가격도 되게 리스키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주 6천억이라는 가격이 되게 리스키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뭐 거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안티를 해오긴 했죠. 바이오의 거의 모든 종목, 뭐 보로노이나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셀비온이나 뭐 티슈진이나 HK 이노엔 빼고는 다 안티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 바이오에 있어서요. 뭐 네오이뮨텍 같이 확실하게 그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그냥 바이오는 진짜 안 좋아합니다. 박사님도 오셨네. 마이크 키기 해놨으니까 박사님 저랑 주식 이야기나 합시다. 하실 거 없으면 마이크 갖고 오세요. 그래서 아무튼 바이오는 진짜 아니다. 근데 몇몇 모멘텀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모멘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 모멘텀 있는 거긴 하죠. 제가 유일하게 3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하나 뭐 네오이뮨텍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4개만 좋게 보고 뭐 나머지는 진짜 싹 다 안 좋게 봅니다. 사실 저는 비만이 진짜 되게 많이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렇고 또 뭐 모멘텀 있는 회사들 말하면 뭐 티슈진 뭐 그런 회사들인데 뭐 너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그리고 HK노엔도 업데이트 해드리면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살만한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를 HK이노엔으로 뽑아드렸는데 이견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패썸이 그거 승소해가지고 승소? 뭐 행정 그거 심판 해서 행정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특허 연장 됐죠. 제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무조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 듣고 패썸을 샀어도 됐죠. 그래서 패썸 주가가 하루 만에 90%가 넘게 떴고 HK 이노엔도 당연히 그 패썸 영향을 받으니까 뭐 월요일 날에 뭐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10몇 퍼센트가 뛰거나 20몇 퍼센트가 뛰거나 뭐 주가 반응이 당연히 오겠죠. 근데 지금이 1조 1000억이니까 그거를 좀 계산해 보면 사실 지금은 이게 미국이 없어도 올해 컨선이 10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1000억인데 이게 미국이 없어도 그냥 나오는 숫자잖아요. POR로 따졌을 때 한 1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HK 이노엔도 좀 해볼만 하다. 또 중국도 이제 터지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HK 이노엔.
지주사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글을 올려드렸던 건데 저는 지주사가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주사라고 하면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되게 저평가를 받는 시장이 계속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진중공업홀딩스 제가 그거는 공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폭계정이라는 게 전 상폭계정의 코어가 결국 뭐 PBR을 정상 PBR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ROE를 개선시켜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된 회사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상폭계정이.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도 조금 더 이제 주주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의 경영진들도 조금 뭐 견제를 주주 환원하라고 뭐 견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못 나가는 회사들이라면 조금 더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ROE를 개선시켜라가 상법 개정의 저는 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그냥 진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구조적인 강세로 가도 이상하진 않는 거죠. 사실 시장이 저는 일본 시장이 엄청 강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저는 결국 상법 개정 뭐 아베노믹스 하면서 뭐 일본 회사들이 되게 뛰어난 실적을 냈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막 다 놓고 보면 사실 모두 뛰어난 실적을 이렇게 낸 건 아니거든요. 몇몇 회사들만 진짜 뛰어났을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 없는 거 아니잖아요. 뭐 변압기, 반도체, 조선 일본에 없는 거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강세가 좀 장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스피 5천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5천까지는 진짜 5천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5천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PER로 평가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얼마 벌었지? 작년에 작년에 23조 벌었고 올해 컨센이 36주잖아요. 영업이익이. 근데 여기서 이제 PER 한 SK 하이닉스니까 한 20배? POR 20배 정도까지 준다라고 하면 이거 막 700 몇십 조. 삼성전자 한 PER 10배 준다라고 하면 500 몇십 조. 아니지. 삼성전자는 얼마지? 전자도 한 10배 준다라고 하면 한 320조. 막 그렇게 아이고, 벌써 10배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POR로 밸류에이션을 주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지는 좀 근데 제가 예전에 글 썼죠. 결국 메모리 반도체도 나중에는 그 실적이 되게 예측 가능해져서 POR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POR로 갈 거라고 주장하는 원거가 그거였잖아요. 앞으로 공급이 되게 제약될 거고 또 이제 반도체가 HBM4로 가면서 커스터마이징화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POR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실제로 TSMC도 사실 PBR보다는 POR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TSMC의 길을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구조적인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로까지 올라버리면 뭐 메모리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나 소재 회사들이나 부품 회사들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장비 회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고 부품이나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전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급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크게 늘어나는 기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이 꾸준한 소재나 부품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나 부품이 사실 뭐 여태까지 되게 저렴했던 건 맞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제가 계속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사실 이게 ENF 테크놀로지나 뭐, 워닝모도 마찬가지고 뭐 되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었잖아요. ENF 테크놀로지가 지금 여기서 2배 넘게 올랐으니까 이게 막 작년에 593억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2천 얼마, 1000억 후반대였으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싸면 살수록 결국 더 많이, 그러니까 싸면 살수록 업이 정상화됐을 때 더 많이 오를 만한 건덕지가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가 딱 그런 거였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바이코리아라고 지금 강한 걸 다 사는 것도 되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일단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적 증가하는데 싼 거. 저는 그렇게 찾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싼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사실 싼 거는 지금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1분기 실적 봤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뒤적이다 보면 되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뭐 대한통운도 사실 1분기 실적 저점 찍고 어쨌든 반등했고, 저는 대한통운도 되게 좋아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통운도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내수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은 섹시하진 않는데 실적이 잘 나왔던 회사들이 되게 몇몇 개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좀 포모를 느끼더라도 사놓는 전략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싼 회사 사놓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는 거를 뭐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싼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재단 얘기해 주셨는데 월덱스 KNJ SNS 텍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러니까 본 적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본 적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말씀해 주셔야 될지. 뭐 월덱스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월덱스, KNJ 이런 것도 근데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싼 거 사서 기다린다. 그 전략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덱스나 KNJ나 SNS 텍을 싫어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캐파가 큰 애들을 좋아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캐파가 큰 애들이라고 하면
20년, 21년 때 실적 엄청 크게 나왔던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애들보다 20년, 21년 때 실적 한번 터트렸던 애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 실적을 앞으로도 더 넘어갈 거, 20년, 21년의 실적을 더 넘어갈 수도 있는 사이클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직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진 않는 사이클이 지금이니까, 어, 이제 20년, 21년 때 실적을 보고, 지금 되게 안 나왔으면 사실 지금 땡겨도 되는 거죠. 뭐 ENF 테크놀로지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땡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동진 세미캠도 사실 2차전지 노이즈만 없었으면 저는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얘네가 IR을 안 해서 좀 걸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20년, 21년 때 실적 되게 잘 나온 애들을 땡겨보는 게 저는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싼 걸로 치면 자동차 메이커 벤더까지 EUV 펠리클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NS 색이 어떤 논리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EUV 펠리클에 대한 건데 EUV 펠리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대한 그거는 알겠는데 EUV 펠리클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프리미엄 받을 수는 있죠. 싼 걸로 치면 자동차 메이커 벤더 회사들도 진짜 싸죠. 저도 이제 오늘 사무실 출근해서 그냥 싼 회사들 진짜 다 둘러보고 왔거든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진짜 싸긴 한데, 어, 뭐랄까. 제가 사진 못하겠더라고요. 싼 회사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이 좀 섹시하지 않더라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는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자동차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니커님은 자동차 살 수 있어요? 못 사겠지, 아마 이 사람은. 그래서 자동차는 못 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 관점으로 저는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접근을 하냐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전이랑 전 되게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구조적인 강세 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뭐랄까,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데, 그거를 그 산업이 되게 섹시하지 않다고 주가를 안 올려줬던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보면 그 실적들을 다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시장이. 실적 잘 나와? 그럼 가고 보자. 이거를 진짜 지금 다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러티브가 더 세게 반영을 해주는 몇몇 소수의 회사들만 갔었는데, 지금은 진짜 다 가잖아요. 미국 시장에 있는 자금들도 우리나라 쪽으로 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왜죠? 하이, 안녕하세요. 네. 니커님은 요즘 뭐 플레이하고 있어요?
지주사. 지주사. 저도 지주사 좋아 보여요. 지주사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해요? 한화. 한화. 저는 모든 게 제일 다 잘 붙어 오르는 있으니까 친구를 한화인 거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업황이 제일 좋긴 하니까. 라는 말이야. 한화. 지주 사시는 분들은 한화하고 두산 좋아하시더라고. 아, 근데 두산은 못했어요. 반도체라. 그렇긴 하지. 지주사로 오르는 걸 나는 선호했지, 반도체로 오르다가 지주사로 오르는 친구를 선호하진 않았어가지고. HD 현대도 있잖아. 걔도 있죠. 음. 근데, 걔가 업황 좋은 친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여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가려면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친구들의 업황도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막 스퀘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게 스퀘어, 한화, HD 현대 이렇게 세 개. 지주사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것만, 업황 좋은 친구만. 업황 좋은 지주사 친구들만 볼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랄까 그냥 결국 지주사도 사업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딱히 막 쓰레기 회사들인데 지주사라는 이유로 오르는 것보다 그냥 두 개 다 있으면 좀 좋잖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근데 이게 사이클의 끝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사이클을 끝까지 다 먹은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런 좀 싸긴 한데 좀 매력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들보다 약간 지금은 좀 비싸긴 한데 매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사가 결국에 더 많이 더 크게 갈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에는 끝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근데 롯데 시장도 같은 걸 못했어. 롯데 진짜 롯데 너무 지주 최악인 회사라. 그렇긴 하죠. 근데 롯데 지주는 나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업도 좋아야지 사실 물려도 다시 구하러 온다는 믿음이 있잖아. 지주사는 근데 물리면 좀 많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야, 난 큰일 안 날 구하러 것 안 같아. 올 것 같은데. 난 구하러 올 것 같아, 언젠가. 맞나? 그래서, 그래서 뭐, 엄청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포트를 움직인다라고 하면, 난 메모리 반도체를 진짜 많이 살 것 같다, 이번 사이클에. 아, 난 사실, 지주사 좀, 이제 밀어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좋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왜냐,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저는 반도체 한 3분기 후반부터 아니야, 니컨님.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뭘 막차 못 타, 늦어. 그러다. 전자 가지도 않았는데. 전자를 왜 보고 있어? 닉스를 봐야지. 닉스 뭐 어? 스퀘어만도 못 하셔서. 스퀘어 사, 그럼. 진짜로 스퀘어 공격 들어와서 하이닉스 입점하면 어감. 그거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에 그 논리도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 논리도 이제 성립될 수 있잖아. 상속 개정되고 나서 결국에 지분 가치만큼의 그 예전에였으면 그 뭐냐 그 외국계가 우리나라에서 그 주주 운동을 계속 실패한 이유가 그 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계 편이 아니었고 또 지분을 확보해봤자 그 지분 가치도 이제 인정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막 그 사람 기억나요? 누구지? 그 모험가 자와 알아요? 아, 예. 그 사람도 이제 대주주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분을 모았는데 결국에 그 졌잖아요. 주총에서 졌다? 아무튼 졌잖아요. 근데 그게 상법 개정이 돼 있으면
그게 사실 일어날 수는 없었던 일이었거든. 정상적인 거였으면 질 수가 어쨌든 없지. 걔네가 DDMF가 경영을 못한 것도 팩트고 또 소액주주가 모험가자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했으면 사실 경영권 교체까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뭐랄까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 좀 그런 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상법 개정이 되면 이런 회사들이 왜 더 잘 갈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잘 가게 할 수밖에 없어. 뭐냐면 이게 아무튼 잘 갈 것 같아요. 이게 스퀘어가 지금 몇 주야? 스퀘어 지분이 SK가 32%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분 가치만 32%니까 2조라고 쳐서 6조, 한 5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5조로 닉스 먹고 있는 거야. SK 하이닉스가 구조 이게 이렇게 내려 오니까 그렇게 치면 그냥 이게 스퀘어만 딱 쳐버리면 스퀘어만 딱 먹어버리면 이제 닉스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구조가 그림이 그려지긴 하니까.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인 것도 이게 극단적인 예인 건 알지만 근데 이 재벌들이나 경영진들은 언제나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냥 주가를 쳐 올려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지주사들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 오너들 입장에서도 되게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삼천리. 삼천리도 되게 많이 오른 거 알아요? 지금 그냥 가스주가 다 오르고 있어요. 음. 가스 인프라 회사들. 걔네들이 아니 그 다 라더견 낮아가지고. 라더견 라더겐도 관련 라더겐이고. 삼천리가 지금 5천억인데 이게 밸류가 찼다고 봐야 되나? 1년은 1,000억은 넘게 버는 회사인데 그래도 안 찼죠, 아직. 이런 심지어 회사가 밸류가 다 찼다라고 그런데 보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으로는 더 갈 것 같아. 사실 이게 그 삼천리 실적 특 1분기 따라감. 그러니까 1분기가 잘 나왔다. 1분기가 이 정도 나왔다. 그럼 2, 3, 4분기도 잘 나오고 1분기가 못 떴다. 1분기가 좀 애매하게 떴다. 그럼 연간 실적도 애매하게 떠. 여태까지 삼천리 실적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삼천리 지금 1분기 실적이 969억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3년 이거 그 실적 보는 거 뭐였지? 이게 23년 실적보다 두 번째로 잘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조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익? 원익은 좀 지분 구조 다르지 않나요? 원익홀딩스가 아래에 있는 회사들 다 지배하는 구조인가? 제가 원익은 잘 모르겠어요. 원익은 어떻게 지배 구조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 구조에서 그 취약한 그 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봐보면 주가가 많이 오를 회사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찾는 거는 내 취향은 아니고 그냥 사업 잘하는 회사 사가지고 그걸 먹는 게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투자여서 아무튼
반도체 소재 얘기하셨나요? 얘기 다 했는데요? 더 하면 재미없어서 나가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니코님은 최근에 사업 잘하는 회사 뭐 보고 있어요? 이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개해도 되지. 쌈지? 아니, 네오이즈. 아, 니커의 비밀픽이었잖아. 얘는 이제 결과가 이제 까진 거지 뭐. 그 게임 판매 어때요, 네오이즈? 이번에 피해 거짓? 100만 장 넘었나? 피해 거짓은 100만 장 한참 넘었죠. DLC. DLC 못 넘었지. 그러면 약간 기대보다 안 뜬 거 아니야? 아, 근데 꾸준히 팔리니까 웬만하면. 음, 모르겠어요? 초반 흐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시장에서 인정해줄지 뭘지는 뭐, 시장 맘이지. 이노에는 시총 어디까지 보시나요? 글쎄. 이노엔이 지금 1조 1000억이니까 본업 한국에서 한국 중국 합쳐서 1조 1000억 버니까 1년에 1000억 버니까 미국 시장이 앞으로 붙는다라고 했을 때 패썸이 피캡 열어놨으니까 K캡이 피캡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약물이니까 판매 1, 2년 안에 K캡이 피캡 역전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로열티율이 10몇 %니까 200억 2천억 200억에도 프리미엄 15배. 글쎄요, 2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2조, 3조? 그냥 2조, 3조에 있으면 페어밸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조, 3조. 그 정도에 있으면 페어밸류라고 생각해요. HK 이노에는. 대한통운 많이 좋아해주세요, 여러분들. 니커님은 대한통운 안 봐요? 안 보는데요? 그게 왜요? 왜 안 봐? 에? 보는 이유가 뭔데? 실적 좋잖아. 실적 좋은 건 널렸고요. 싸잖아. 실적 좋고 그렇게 따지면은 선진 같은 거 사지 차라리. 걔가 더 싼데? 사업이 다르잖아. 그렇게 말을 하시면은 곤란한데. 아니, 나도 못 놀린진 않은데. 사업 다르고 뭐 어쩌라는 거임. 나도 못 놀린진 않은데, 이 사람아. 나도 선진 좋아해. 이지바이오 좋아하는 사람이 선진도 좋아하겠지. 하지만, 선진 좋아하는데, 뭐랄까, 이게, 실적 예측이 쉽지 않다, 선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말하는 거 보니까 환율이 중요하다던데? 근데 환율이 좀 선진이 해외 매출이 좀 수출주들 많아. 해외 다들 매출이 좀 김영진을 많아가지고. 생각해야지. 대상? 음식료? 음식료까지는 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보지는 못했어요. 음식료를. 대상도 싸긴 싸네요. 이것도 공부해봐야지. 대상 같이 공부해보실? 저는 탑다운이라. 에휴, 탑다운 중. 아, 이거 양립 안 하는 게 나아. 하는 거 근데 하는 게 낫지. 양립할 수 있나? 할 수는 바텀업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탑다운이랑? 나 같은 게으른 사람한테 무리야. 나도. 화승인더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다고. 화승인더가 아디다스잖아요. 여기도 가봐야겠다. 다 받아줘요?
뭐 던지면 받아주지 않을까? 땅에 떨구진 않을 거 아니야. 거의 적중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몰라요. 들이박으면 근데 몇 퍼센트 확률로? 전화하면 네. 한 6, 7, 80%는 받아주는 것 같은데? 개 높네? 예. 또 내가 싸바싸바 잘하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발 좀 탐방 받아달라고 하면 거의 뭐 무릎 꿇듯이 하면 받아주시던데? 괜히 계속 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쵸. JYP 탐방 받아준다면서요. 받아주죠. 이제 받아줘. 여기는 오히려 와서 들으라는 마인드라. JYP 우리 동네인데 가면 서륜 볼 수 있음? 그럴 확률이 뭐 없진 않겠죠? 뭐, 안 가는 것보다야 높겠지. 가면 내도 데려가. 나도 구경 좀 하자. 나 혼자 갈 거야. 뭐 혼자 가요. 맨날 여러 명 데리고 가면서 좋은 건 혼자 봐야 돼. 뭐 혼자 봐요. 서른 어차피 나는 이번 년 안에 볼 거야. 근데 왜? 콘서트 갈 거니까 사인 받아다 줘요? 받아주시겠냐고요. 팬미팅도 아니고.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애초부터 티켓팅 될지도 몰라. 멤버십은 사놨는데 음, 됐으면 좋겠네. 됐으면 좋겠지. 요즘 같은 장소에서는 포트 여러 개로 깔아두시나요? 집중하시나요? 니커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깔아두는 타입이죠. 원래는 몰빵이었는데 저도 한번 음. 다치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어떤 들어요. 계기로 바꿨어요? SM이 컸죠. 저는 진짜 걔가 내가 보기에는 내 투자 인생을 많이 바꿨어. SM? 그러니까 이야기해줘. 왜 집중 투자를 했고, 왜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왜 나는 집중 공개 투자를 매수, 했고, 왜 실패를 했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공개 매수 이슈였잖아요. 저 때가. 하이브? 네, 그때였나? 그쵸. 23년도. 저 때 나는 카카오랑 하이브는 계속 공격적으로 계속 공개 매수 지분 매입을 하고 있었고, 누가 먼저 위로 질러서 먹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저게 M&A 하는 게. 으흠. 그래서 나는 둘 합의가 없을 줄 알았어. 음. 그러니까 제일 높게 지른 놈이 이기는 싸움으로 알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으흠. 그래서 만약에 한 놈이 안 질러도 공개 매수가 있으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로는 누가 질러주면은 뚫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와버린 거지 그 합의가. 그래가지고 아예 그 예상 외에 있던 시나리오가 터지면서 나의 퍼트가 갈려 나갔다. 그래서 분산을 했어요? 그래서부터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는 다 이제 허상이다. 분산해야지. 근데 자동으로 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쵸. 그때부터 거의 안 했으니까 몰빵. 신기하네. 지금은 저는, 거의 뭐 백화점 음, 됐고. 맞아. 그 정도면 백화점보다 더 많아. 그냥 내가 봤을 때 다이소야, 다이소. 아니 근데 확고하잖아요. 섹터는 두 개야. 종목이 많을 뿐이지. 그렇긴 해. 섹터 세 개구나. 음, 저는 뭐 집중하죠. 저는 포트가 바뀐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작년 7월부터 포트가 바뀐 적이 없고, 똑같아요. 어떻게 집중하고 갈려나간 경험이 있는데 나? 본인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있죠. 있는 걸로 아는데. 많지. 나 뭐 여기서 한 갈려나간 것만 이야기해도 한 3시간 할 수 있어. 3, 4시간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버텨. 난 안 돼. 포모가 안 오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 근데 사실 저도 포모를 느꼈어.
근데 최근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 동생이 님자 서로 이제 님자 쓰긴 하는데 저보다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걔한테 내가 좀 찡찡댔지. 아, 뭐 요즘에 내가 산 거 안 올라서 좀 힘들다. 뭐 티슈진 뭐 다 아니까 뭐 티슈진 좀 안 올라서 힘들다라고 말했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작년에 존나 많이 벌었잖아. 작년에 작년에 존나 많이 벌고 사실 올해도 이게 67% 올랐으면 이게 연간으로 67% 올라버린 거니까 뭐 위에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YOY로 그러니까 YOY가 아니라 6개월 만에 67%를 내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67%면 이게 어느 정도 시드 크기도 있으니까 67%면 사실 그냥 뭐랄까 난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제 1년 목표 수익률이 원래 되게 낮아요. 한 25% 정도를 타겟하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1년에 25% 벌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 원래는. 뭐 근데 항상 그거를 뭐 넘어오긴 했지. 넘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익률은 한 20, 원래 맨날 25%야. 근데 뭐 어쨌든 그거를 훨씬 넘어선 거니까 그냥 만족해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거 잘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뭐 잘 가고 그런 것도 알고 또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제 판단을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냥 나는 내 판단을 믿어. 뭐 그래서 사실 되게 실패도 많이 해왔지만 뭐 제가 실패한 거 말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 한양지텍도 익절하긴 했지만 최고점에서 익절 못했고 뭐 AD 칩스가 아닌데 AD 테크놀로지도 익절했지만 뭐 최고점에서 익절 못했고 실패한 거 되게 많아요. 실패한 거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이것도 다 투자의 과정이고 실패한 과정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저를 더 믿게 됐었어서 어 아무튼 그래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있고 그 기다리는 이벤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도 그렇게 네. 생각했었어. 근데 아닐 때가 있더라.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르지. 그거는 약간 사람의 심리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 아, 근데 그, 그때도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렇긴 하지. 이게 확신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맞아. 0.1%가 터졌을 때 뒤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맞아. 나 그래서 레버리지 안 쓰잖아. 뭐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경험들 뭐 있어. 제가 템베거를 여태까지 4번 놓쳐봤거든요. 4번 놓친 게 맨 처음에는 그 니커님 예전에 그 메타버스 있을 때 제일 잘 간 주식이 뭐였죠? 위메이드요? 아니 위메이드 말고 10배 넘게 간 주식인데 그럼 위메이드잖아. 위메이드 10배 넘게 안 갔어. 10배 넘게 갔어요, 걔. 몰라. 그 자이언트 막 스텝? 키다리 스튜디오? 아니야. 위지옥 스튜디오? 위지이곡스. 내가 또 찾아냈잖아. 이거지. 제가 이거 위지익을 2,000원대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똑같았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가 똑같았어. 근데 이게 20배 쏘더라고? 위지익이? 그리고 그 다음 템베거 루닛. 이거 솔직히 진짜 나보다 싸게 들고 있었던 사람 몇 없거든요. 제가 이거 23,000원대 들고 있었어요. 진짜 23,000원일 때 제가 루닛 들고 있었는데
이게 팔고 그 다음부터 랠리 시작해서 10배 가더라고. 그 다음에 뭐 펩 3개네. 근데 뭐 아무튼 템베거를 되게 많이 놓쳤었다. 이거 펩도 실제로 투자했었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놓친 주식이 쓰도록 하다고. 그렇긴 하지. 다 그렇긴 한데. 근데 결국에 추매는 안 하시나요? 근데 이게 추매가 되게 어려운 게 불가능해. 니커님도 알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알죠? 니커님도.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결국 사람 바이 사람인데 저 같은 스타일은 못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애초에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거를 팔고 이제 다른 주식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다른 주식도 이제 그만큼 올라갈 만한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게 계산돼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팔고 넘어가기 힘든 거지. 왜냐하면 그 주식은 이미 쌌고 이 주식은 이미 안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이 더 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주가상? 이건 쌌고 이거는 안 쌌으니까. 그래서 또 쌌는데 그거 쯤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못 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추매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투자 스타일상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랄까, 꼭 투자 스타일상 그렇게 되는 거여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 혹시 다른 투자 스타일을 배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제 확고하신가? 다른 투자 스타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걸? 그럼 만족하신다면요, 뭐.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럼 없다는 의미시죠? 별로 굳이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아직까진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나중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작년에 내가 스타일은 음, 나중 가면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바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거의 물방 하잖아. 내가 보기에 근데, 만약에 티슈딘이 성공하잖아? 그럼 음, 그 다음부터 님 스타일은 못해요. 음, 알아요. 나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어. 나도, 만약에 이게 내 생각대로 다 맞아서 주가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드가 엄청 커지겠지? 지금보다 엄청 커지겠죠. 아마 세 자리도 훨씬 넘어가겠지? 아이디어가 다 맞으면? 아이디어가 다 맞으면 뭐 세 자리가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세 자리가 훨씬 넘어가는데도 몰빵을 한다? 그럼 그거는 그냥 미친놈 아니야? 있긴 근데 해요, 근데. 형이누님은 어? 근데 있긴 그래서 해요. 형이누님은 알테오젠에서 조단이 만들었잖아. 알테오젠 투자해가지고. 그분은 몰빵 아니잖아요. 분산 중 그래도 일부일 뿐이지. 아니에요. 알테오젠 그때 당시에 형이누님 재산으로 5%그 정도 들고 있으면 꽤 많이 들고 있었던 걸걸요? 5%면 제가 알고 있기로. 분산이지. 음흠. 아닌가? 몰라. 아무튼 거의, 몰빵은 아닌데, 그래도 꽤 많았었을 거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많은 그런 거였었을 거예요. 근데 뭐, 바뀔 것 같아. 그때 되면, 이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식들 사고 있겠지? 뭐, 내가 지금 좋아하는 뭐, CJ 대한통운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그런 회사들 살 것 같아. 아니면 그냥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는 그냥 SK 하이닉스 몰빵하고 주식시장 안 쳐다볼 수도 있어. 10년 동안 놀고 올 수도 있어.
아니요, 은퇴할 수도 있고. 은퇴? 근데 은퇴는 안 할 것 같고. 티슈진 성공시 4자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 시드가. 알테 딱 기다려. 하이닉스 딱 돼. 티슈진이 간다.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꿈꾸는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실패해서 그냥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주식이 티슈진이니까 그냥 말은 못 하는데 그냥 아이디어가 현실화 됐을 때는 뭐 지금 얼마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되게 비싼 주식이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36조? 그럼 여기서 티슈진 12배 가야 되네? 한 4, 50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5년 안에? 아이디어 다 맞으면? 12배면 모르겠다. 닉스 딱 돼. 티슈진이 닉스 간다. 딱 돼. 아예 그건 안 돼요. 난 하나 에어로 하이닉스 넣어. 딱 돼. 안 돼, 안 돼. 근데 뭐 아무튼 아이디어 맞으면 그렇게 되겠지. 진짜 골관절염 성공하고 빅파마가 유통해주고 척추 성공하고 고관절 성공하고 손 성공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성공하면 뭐 100조는 넘을 수도 있겠지. 다 성공했을 때. 뭐 근데 그거는 진짜 미래 이야기고 나도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근데 그렇게 성공하면 사실 뭐 모르겠네. 그냥 그건 꿈꾸는 거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성공하면 조금 더 분산할 것 같아. 한 10개까지는 분산 못 할 것 같고, 대여섯 개? 대여섯 개 정도는 분산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내가 지금보다 시드가 작았을 때 제가 분산을 해봤거든요. 분산을 해서 저도 니커님처럼 종목 개수를 되게 많이 늘려봤던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관리를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니커님처럼 저는 섹터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하나 다 바텀업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그 바텀업 추적이 다 안 돼. 대여섯 개,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됐는데 그 여섯, 일곱 개가 추적이 안 되더라고.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여섯, 일곱 개도 좀 힘들어서 한 제일 관리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가장 제 스스로가 관리가 잘 됐을 때가 한 다섯 개 정도였던 것 같아. 여섯, 일곱 개 넘어가면 힘들고 다섯 개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난 종목 다섯 분석을 안 해. 섹터로 섹터 사니까 분석만 하지. 그러지. 근데 나는 무조건 다 진짜 하나하나 다 분석하잖아. 뭔 일 일어났는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피곤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네? 게임이랑 엔터는 전문이기 때문에 이미 거긴 다 바텀으로 리소스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죠. 다 아는데 이미. 다 약간 그런 거지. 저는 주식도 약간 헬스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 개소리냐 싶겠지만 이 잘잘잘 뭔지 알아요? 아 전혀 운잘잘 모르겠는데요? 운잘잘 뭔지 알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운동도 잘하는 놈이 잘한다. 그건 당연하지. 내가 방금 만든 거야. 그건 그러니까 모든 모를 것 분야에서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야. 주식도 잘하는 놈이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 놈이 잘한다. 근데 그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쌓여 있는 게 있잖아. 그 여태까지 내가 쌓아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만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커님은 이제 그게 된 상태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또 쌓아 나가야겠지.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긴 해. 투자에서 요즘 뭐 섹터에 대한 생각이나 종목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아, 진짜 제 블로그에도 있고 항상 말을 하긴 하지만 자기만의 듀얼을 해야 돼.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니커님도 사실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를. 저는 이미 나도 잡종이 됐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 잡종이 니커님만의 스타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 나만의 스타일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고 뭐 물론 내가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뭐 그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 스타일로 여기까지는 온 거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만 진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어떤 투자를 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을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꼰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야잘잘 맞아요. 원래는 야잘잘이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알고 그런 생각도 되게 투자자로서 필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을 벌지가 아니라.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또 느끼는 거는 약간 시간의 축적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똑똑하면 그 시간의 축적을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냥 진짜 시간을 갈아 넣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니커님은 어때요? 한번 갈아 놓으면은 자리 잡힘? 음. 근데 그 갈아 넣지 않고서는 그 안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 딱 뭐가 있나? 그치, 많지. 소비는 확실히 갈아 넣어야 되는 것 같고. 맞아. 소비재는 진짜 확실히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어느 정도 그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소비도 근데 뭐 틀만 다 그러면 잡히면은 틀만 잡히면 계속 업데이트만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틀을 잡기까지가 힘들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시행착오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방송은 조금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에 제 기준 하에 저평가된 회사 좀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회사만 올린다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대부 형제 엘리트 이야기 있었나요? 없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는 제가 저희 채널에 올린 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형제 엘리트는 뭐하는 회사지? 형제 엘리트 뭐하는 회사예요? 몰라 학생복? 테마주 아닌가? 몰라 학생복이라는데? 나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왜 형제 엘리트가 나온 거지? 이재명 테마주? 전 테마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연휴 끝났는데 그래도 화이팅 힘내세요. 바이바이. 녹보는 제 유튜브에 공짜로 올라갑니다. 바이바이.